우봉비큐 실전 문제로 최종 점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인데요.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자, 2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각각 전 P와 Q를 10m/s, 2m/s 속력으로 지난다. P와 Q 사이 거리는 16m이고 A와 B는 Q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먼저 같은 빗면을 지나가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한다고?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연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 A가 지금 느려지고 있고 B도 느려지고 있는데 다시 Q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A는 이렇게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내가 여기서 스킬이 뭐냐면 B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요?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다라고 했을 때 V라는 속도로 던졌다고 했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위치 왔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된다고요? V가 된다고요. 이거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 B에 만날 때 다시 충돌할 때 B의 속력이 얼마라고? 2m/s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 2, 4, 6, 8, 10 할게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렇게 또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m/s로 지금 얼마? 같은 가속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가속도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B의 속도의 변화량이 4예요.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도 같은 가속도니까 4가 돼야죠.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또 같은 시간 동안에 또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이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문제를 거의 다 풀었죠. 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Q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16m 같다라고 했잖아. 즉, 요 면적은 지금 시간 T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A의 간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16m가 되는데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죠. A의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는 지금 8이 되겠죠? 8이 T초 동안 16m 같대요. 그럼 T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T는 2초가 돼야 되는 거죠. 요 T는 2초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다 푼 것 같은데요. 자, 보자 한번. 기억.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A의 속력은 6이고요. B의 속력은 2예요. 3배가 되는 거죠. 속력은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틀렸죠. 3배로 바꿔줘야 되겠죠.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만난다. 방금 내가 2초 후에 만난다라고 얘기했죠.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얼마냐면 1초일 때가 되겠죠. 1초일 때 그때 A, B 사이의 거리는, 자, 지금 얘는 얼만큼 갔냐면 1초일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초 높이 2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m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B는 1m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A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A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래쪽 넓이 얼마야? 이거 1이고 8m가 되겠네.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 2, 즉 얼마야? 1m가 되니까 총 9m만큼 올라갔네요. 그쵸? 그러면 자, 전체 16m 중에서 얘는 9m 갔으니까 얼마큼 남은 거야? 얘는 7m 남고 다시 1m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얘가 총 얼마만큼? 8m만큼 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A, B의 사이 거리는 얼마 된다고? 8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같은 빗면을 갔을 때 같은 가속도다. 또한 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잖아. 그때의 속력을 바로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래프를 풀어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이런 방법 말고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S는 V0t 플러스 AT 제곱으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A가 간 거리가 16m, B가 간 거리를 변인 속도는 0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T 값 구하고 A 값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공식보다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한번 241번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2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2번입니다. 그림 가는 10평면에 놓인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A와 C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C의 질량을 알 수가 없네. 자, A와 B의 질량 각각 M, 3M이고 C의 질량은 A보단 크다. 즉 이걸 MC라고 할게. 그리고 이쪽으로 C다. 그 의미가 뭐냐? 요걸 왜 줬냐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고 가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요것은 T다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연결되어 있는 물체는 한 물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 가에서의 그렇죠? 힘이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는 전체 질량 m 플러스 3m이니까 4m이 되고요. 그리고 작용한 힘은 3mg밖에 없습니다. 즉 4분의 3 g만큼의 가속도로 그렇죠? 4분의 3 g라는 가속도로 4분의 3 g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은 자, 여기는 mg고요. 얘는 mc의 g가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겠죠. 오른쪽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 m 플러스 mc에서 자, 힘은 mcg에서 mg만큼 뺀 게 되겠네요. 자, 요거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대.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A에 작용 파란색 검은색으로 할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 m에다가 가속도 4분의 3g를 곱하니까 4분의 3mg라는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랑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 m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m에다가 가속도 우리 방금 했던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m 플러스 mc 곱하기 분의 mcg 빼기 mg가 얼마나 같다고요? 4분의 3 mg로 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m값 n값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 4 mcg는 4 mg가 될 테고요. 3m 플러스 3mc가 되겠죠? 아, 뭐 빼먹었네요. 뭐죠? 여기 g값 빼먹었네, g값. 그치? 그럼 여기다 g값도 다 곱해줘야지. 그치? 그러면 우리 정리할 수 있네. 자, 이거 넘어가니까 7mg는 mcg가 되겠네요. 그러면 g 약해지니까 mc는 뭐가 되는 거야? 7배가 된다는 거네. 질량이 7배가 된다는 얘기야. 7m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7m 1, 2, 3번 중에 하나네. 자, 그리고 나서 장력 T를 물어봤는데 그쵸? 자, 가에서 실 A가 잡아당기는 것을 T라고 했잖아. T가 바로 요거랑 같은 거죠. 4분의 3mg가 바로 알짜임이 A의 작용 알짜임이 바로 T가 되겠네. 자, 그리고 나에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요 T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A의 알짜임이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위쪽 방향으로 4분의 3mg라고 했잖아. 그럼 4분의 3mg가 되려면 이 t하고 이 t 빼기 mg가 4분의 3mg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t는 얼마가 되냐면 이걸 넘어가니까 4분의 7mg예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t라는 값으로. 이건 t 프라임 할게 참. t 프라임 할게. t라는 값으로 바꿔주는데 t가 4분의 3mg가 t잖아. 그치? 그러면 방금 뭐라고 t가 4분의 3mg니까 바꿀 때 mg로 정리하면 되겠죠? mg는 3분의 4t죠? 그러면 mg 대신에 3분의 4t 하니까 4분의 7 곱하기 3분의 4t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 4 약분자니까 3분의 7t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3분의 7t인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242번 문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한 물체 가속도 구하고 알짜임 구하고 그리고 힘의 관계를 파악해라. 그럼 242번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가 H인 곳에 가만히 출발하여 처음에 정지 상태였던 얘기네요. 그래서 높이가 2H인 곳까지 전체적으로 도달하였다. 자, 물체는 수평 구간 A와 B에서 또 A 구간과 B 구간에서 같은 운동 방향으로 크기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중요한 조건들이 많이 나오네요.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받는다. 높이가 2H인 곳에 도달했을 때는 물체의 동력은 0이다.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갖고 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F가 한 일을 WA, B에서 F가 한 일을 WB라고 했을 때 그거의 WA분의 WB를 구해보라.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자. 방금 뭐라고 했냐면 같은 힘 그리고 같은 시간, 즉 FT가 같다는 거죠.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즉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거야.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거 하나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mgh야. 그리고 얘는 emgh잖아. 그럼 mgh에서 emgh로 지금 증가한 거죠. 근데 왜 증가한 거죠? 바로 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mgh만큼 증가한 거죠. 그 일 받은 게 얼마만큼이야? wa와 wb만큼 더한 게 mgh로 바뀌었다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속도를 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요때 막 왔을 때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A 구간을 지났을 때 속도를 v2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B 구간에 오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의 속도를 v3라고 하고 나왔을 때 속도를 v4라고 할게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힘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mgh라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2분의 1 mv1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지금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로 표현해 볼게요. mgh에서 2분의 1 m4 그치? m4가 아니지. mv4 제곱은 2mgh가 된다는 거잖아. 자, 근데 이 식을 잘 봤더니 mgh하고 얘를 더했더니 2mgh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mgh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mgh 같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뭐하다? 같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즉, 이 식을 통해서 v1과 v4가 같다는 공식을 하나 조건을 또 알았고요. 또한 이 v1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죠. v1의 제곱은 m값 되니까 2gh가 되니까 v1은 루트 2gh가 된다는 조건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 조건 한번 볼게. A, B가 같은 시간 받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같다고 했잖아. 즉 A 구간에서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빼면 되겠죠. 나중 운동량 mv2 빼기 A에서 말하는 거야. 처음 운동량 mv1이 되고 이거랑 B에서의 운동량 변화량 그치? 나중 운동량 mv4에서 mv3인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V1과 V4는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M V1 빼기 M V3로 정리할 수 있겠죠. N값, M값, N값, N값 없어지니까 V2 빼기 V1은 V1 빼기 V3죠. 그러면 넘어가고 정리해보니까 V2 플러스 V3는 2V1 즉 2 루트 2GH가 된다는 또 하나의 또 조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 받았다 에너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일 받은 거 보니까 A 구간에서 일을 받았잖아. A 구간에서 일을 받았는데 그 일이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무슨 에너지 증가한 거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증가한 거죠. 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거든. 즉 이 A가 받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즉 2분의 1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 B가 받은 일의 양은 운동량의 변화량 아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 V4 대신에 V1 써도 되죠. 에다가 2분의 1 M V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더해서 뭐가 된다고? MGH가 된다고요. 더해서. 그러면 더해보자. 그럼 얘하고 약분되죠? 즉 2분의 1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3의 제곱은 MGH가 된다. M값, M값, N값 없애고 2분의 1 귀찮으니까 다 없애버릴게요. V제곱 빼기 V3의 제곱은 EGH가 된다. 라는 식을 하나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이거 정리해보면 A-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잖아. 그거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 된다고? EGH가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V2 플러스 V3가 이걸로 된다는 거 얘기했잖아. 즉 이게 2 루트 EGH죠? 그러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V2 빼기 V3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루트 EGH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분모 유리화 시켜야 되죠. 루트 EGH니까 자, 이 약분되고 EGH는 GH분의 루트 EGH니까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EGH가 바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V2 빼기 V3가 되는 거죠. 즉 정리해볼게. V2 플러스 V3는 2 루트 EGH V2 빼기 V3는 2분의 루트 EGH 미지수가 두 개고 연립방정식 두 개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V2와 V3를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 V2는 2 루트 EGH 플러스 2분의 루트 EGH니까 루트 EGH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야? 2분의 5. 근데 2V2잖아. 그러니까 V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5 루트 EGH V2 구했죠. 다시 V2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V3는 2분의 루트 EGH 빼기 4분의 5 루트 EGH죠. 자, 요거랑 요거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분의 8에서 4분의 5 빼니까 4분의 3 루트 EGH가 V3가 된다. 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A가 받은 요거랑 B가 받는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야? V2와 V3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다시 정리해보면 자, 이게 되게 복잡해졌는데요. 이렇게 쓸게요. WA는 2분의 1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하면 2분의 1 M에다가 V2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야? 4, 46, 5, 25 EGH가 되는 거고 빼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1의 제곱이니까 V1은 아까 얼마였었죠? V1은 처음 거 찾아보겠네요. 루트 V1은 얼마라고? 루트 EGH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니까 V1이니까 EGH가 되겠네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약분돼서 8 되고 그리고 2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8분의 25 GH 빼기
2GH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니까 8분의 25 빼기 8분의 16 하니까 얼마야? 8분의 9가 되는 거네. 그치? 8분의 9 GH가 되는 거네. 이게 2분의 1 M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니까 얼마야? 16분의 9 MGH는 값이 나오네. WA는 이렇게 구한 거야. 그쵸? 자, WB도 구해야겠네. WB 구해볼게요. WB는 마찬가지로 운동연이 변환량인데 2분의 1 M V4의 대신에 뭐라고 했죠? 선생님 V1 제곱해도 되죠. 빼기 2분의 2의 V3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였어? 방금 이렇게 구했죠. 2분의 1 M 2G H였고 얘는 V3는 아까 얼마였어? 4분의 5였잖아. 아니 이거였죠. 4분의 3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16분의 9 2GH니까 약분하니까 8분의 9GH네요. 8분의 9GH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M 8분의 9GH 뭐 이걸로 묶어줘 버리면 2분의 1 M은 2GH에서 8분의 9GH 빼니까 8분의 16이지? 그러니까 8분의 16에서 8분의 9하니까 8분의 7이네요. 8분의 7GH를 2분의 1 M 곱한 거니까 28에 16, 16분의 7 MGH가 되겠네. 다 구해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죠? WA분의 WB죠? WA는 지금 얼마예요? 16분의 9 MGH, WB는 16분의 7 MGH, MGH 약분되고 16, 16 약분되니까 9분의 7이다. 와우, 풀이 과정이 뭐 계산 과정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건 뒤에는 다 계산 문제고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처음에 요거 조건,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힘 받는다 요 조건, 그리고 일 받았는데 에너지가 증가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다, MGH만큼 증가했다는 거. 요 둘은 요 얘기와 요 상황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하나 또 뭐였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있잖아. 에너지는 보존된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식을 유도한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세우는 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하고 나머지 뒤에 거는 그냥 수학 문제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식 세우는 거 요거를 하고 나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 뒤에 거는 차근차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246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잡고 있던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는 H만큼 내려갔고요. A와 실로 연결된 B는 EH만큼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선 P를 지났다. 자, A의 질량은 M이고요. A의 질량은 M이고요. A를 놓는 순간부터 B가 P를 지날 때까지 중요한 말 나왔네요. A,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각각 2제로 320다.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A는 지금 A와 B는 한 물체죠.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전체 A와 B에 연결된 한 물체를 했을 때는 보존되는데 각각 A와 B로 갔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 자, B의 질량 모르니까 그냥 MB라고 할게요. 참. 그리고 A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B의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랑 B의 운동 에너지 도한 값이랑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포텐셜 감소량을 더한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2제로가 나왔고요. 얘는 3, 2, 제로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이걸 한번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A의 포텐셜 에너지와 B의 포텐셜 에너지 합한 값과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합한 값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나 나왔죠? 2제로 나왔고 B의 포텐셜은 3, 2, 제로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 2, 제로가 돼야 되고 얘네들도 4, 2,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h만큼 얘는 2h만큼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m이라는 값이 중력 h만큼 됐고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m은 모르니까 아까 mb라고 했죠. g 그리고 2h가 3, 2 제로가 됐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식을 다시 표현해 보면 2 제로는 mgh고요. 3, 2 제로는 EMBGH인데 곱하기 3한 게 얘랑 같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 지금. 즉 3MGH는 EMBGH잖아. HHGG 하니까 MB는 2분의 3M이 된다라는 식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에서 B의 질량은 3M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B가 P를 지날 때까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가만히 놓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B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즉, 요 B가 요만큼 이동할 때, 즉 A가 이렇게 이동할 때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쉽게 풀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정지된 상태에서 중력만 작용한다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죠. 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어떤 경우에 있을 때 F라는 힘을 끌고 있다면, 끌고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똑같은 빗면 상황에서 어떤 물체를 선생님이 F라는 힘을 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보존되는 거잖아. 중력은 외력이 아니야. 근데 얘같이 어떤 거? F라는 외력이 작용할 때, F라는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오케이? 자, 반면에 이번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진 물체를 해볼게요. 얘를 가만히 놨어. 그럼 이쪽으로 뭐가 작용이죠? 중력. 원래 이쪽이 중력인데 mg만큼 작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mg 사인 세타만큼 중력의 요 수평 방향, 요 빗면의 수평 방향 성분이 바로 뭐가 작용이냐? 땡기는 힘을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죠. 외력이 아니야, 얘는. 알겠어요? 이 중력에 의한 빗면 선분이기 때문에 외력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중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야. 반면에 자 조금 빗면인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물체 M인데 이쪽으로 힘을 중력 말고 힘 F를 더 가하고 있어. 그러면 힘 F를 더 가하고 있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A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있어. 왜? A를 잘 보면 A는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장력 T라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요까지 움직일 때까지 A의 역학적 에너지 뭐하다? 일정한 기하시나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요,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런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포텐셜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4, 2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키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은 당연히 상수값이고 v 제곱도 같아요,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키네틱 에너지는 이 질량과 관계 있다라고 했는데 얘의 질량은 얼마였죠?
4m이었고요. 얘의 질량은 얼마였죠? 2분의 3m이었어. 그러면 전체 4이제로 중에서 얘는 전체 질량 있잖아. m 플러스 2분의 3m의 이 질량비, 이 질량 중에 m이 해당하는 질량이 바로 운동에너지에 해당할 테고요. 얘는 전체 2분의 3m 중에서 2분의 3m만큼 해당하는 것이 바로 B의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죠. 먼저 A의 운동에너지 계산해 보면 2분의 5m m 그치? 곱하기 m은 약분 되겠네. 4, 2, 제로니까 우리가 5분의 2에서 곱하기 4니까 5분의 8, 2 제로라는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5분의 8, 2 제로 값이 나오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2분의 5m에 2분의 3m인데 약분 5분의 3 나오죠? 5분의 3에다가 4, 2, 제로 하니까 5분의 12, 2, 제로가 나오겠네요. 얼마라고? 5분의 12, 2, 제로. 자, 그러면 A는 봐봐. A를 다시 보면 A는 2, 제로만큼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데 5분의 8, 2, 제로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분의 3, 2, 제로만큼 뭐 하는 거야? 역학조회니까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던 내용과 실제로 계산한 것이 딱 일치하죠. 그렇죠? 왜 얘는 지금 T라는 장력이 더 작용하고 있거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D급번 보도록 할게요. B가 P를 지날 때 A의 속력은 즉 요 순간일 때 A의 속력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응? 그러면 2분의 1 A 질량은 M 그리고 V 제곱이 지금 얼마나 같다고요? 5분의 8 2 제로랑 같네요. D급번을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V 제곱으로 정리해 주니까 V 제곱은 16, 5 M 2 제로가 되는 거죠. 즉 V는 루트 5m분의 16 2 제로. 근데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 맞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여러분도 꼼꼼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가 h인 경사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라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정지했다는 얘기예요. 자, 스펙면에 있던 맞춤면을 통과하여 용수체의 길이를 a만큼 최대로 압축시켰다가 다시 맞춤면을 통과하여 전 P에서 정지하였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 mgh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P점에 도달했을 때 이 V라는 속도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이 키네틱 에너지로 변했겠죠. 이 mgh가 전부 다 키네틱 에너지로 변했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을 받았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다시 일을 받았겠죠. 일을 받아서 P점에 멈추었다라고 얘기 나왔죠. 자, 그러면 마찰력이 일을 했다라고 했고 마찰력에 의해서 일을 받았다. 몇 번 받았죠? 2번 받았습니다. 자, 일 받아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자, 그럼 얼만큼 일을 했냐? 마찰력이 한 일은 그러면 W는 FS인데 F라고 지금 나와 있죠. 마찰력 크기는 F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S 대신에 H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FH만큼 일을 받았는데 몇 번 받았다? 2번 받았다. 요만큼이 바로 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랑 얼마만큼 줄어들냐? 바로 mgh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mgh는 EFH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h 작품되고 f는 2분의 1 mg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mg, 2분의 1 mg, 2분의 1 mg 찾았고요. 그리고 우리 A 값을 물어봤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 번 통과할 때 지금 2분의 1 mgh만큼 감소한 거고 다시 2차 통과할 때 2분의 mgh 감소했으니까 원래 mgh에서 한 번 통과했을 때 2분의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2분의 mgh만큼 되겠죠. 이게 바로 뭘로 변한다? 여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1 k 곱하기 a 제곱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2분의 mgh가 2분의 ka 제곱과 같으니까 a 제곱은 k분의 mgh가 되니까 a는 이거에 루트 씌운 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당되겠네요. 다음 문제 몇 번이죠? 1번만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50번. 그림가와 같이 두 개의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 A와 B가 들어있고 단면적인 동일한 단열된 두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 자, 그림 나는 가해 A에 열량 Q를 공급했더니 확장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B는 연결됐으니까 축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가를 보면은 가에 지금 A와 B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에서의 부피를 V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때의 부피를 VB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때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에서 압력과 B에서의 압력이 있는데 같은 단면적에 정지해 있다라고 했잖아. 처음에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는 A가 B를 가한 힘과 B가 A를 가한 힘은 서로 같다는 거니까 압력은 우리가 뭐였어? 압력은 면적에 가한 힘이잖아. 정지했으니까 힘이 같은 거죠? 그리고 면적도 같죠? 그리고 뭐도 같아요? 압력도 같아요. 압력은 같아요. 근데 부피는 얘가 더 크대요. 자, 그러면 우리 PV는 nRT에서 압력은 같고, 그치? 얘도 같고, 얘도 같아. 그럼 부피가 커지면 온도도 커지겠죠? 즉, 가에서 A의 온도와 B의 온도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A의 온도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A에다가 뭐 한다고? 열량을 가했다는 거야. 그쵸? 그럼 A를 따져볼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그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지금 열량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부피도 증가했고 온도도 증가했죠. 그쵸? 온도도 증가했어요. 자, 나를 볼게요. B를 볼겠죠. B를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단열대 상태니까 열의 출입은 없어요. 근데 이를 받았었죠. 부피가 줄어졌으니까. 그리고 온도는 증가했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의 요거와 요거는 당연히 같다죠. 압력도 같고 여기에서 압력 같아요. 지금 정지했다고 쓰니까 압력도 같고 그리고 델타 V도 같으니까 일한 만큼 일을 받은 거죠. 자, 봅시다 한번. 기억. 피스톤이 이동하는 동안 B의 온도는 일정하다. B의 온도는 지금 뭐 한다고 선생님이? 증가한다라고 했겠죠. 되었네요.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와 B가 같다. 같죠. 왜? 방금 얘기했잖아. 정지했다라고 했잖아. 나에서도 정지했대. 그 얘기는 면적도 같고 A가 B를 가한 힘과 B가 A를 가한 힘도 같은 거니까 당연히 압력도 같아야죠. 맞는 말이죠. A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Q만큼 크다. 자, 지금 Q라는 열량을 가해서 잘 보시면 A의 온도가 증가했고요. 자, 뭐라고? Q라는 열량을 가해서 A의 온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B도 온도가 증가했죠. 자, 근데 얘는 지금 A가 일한 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Q랑 상관없이 지금 따지지 않아도 돼요. 왜? 상쇄돼서 없어지거든. 즉, 열량 Q를 가해서 A의 온도 변화와 B의 온도 변화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야. 즉, A의 내부 에너지는
나와 가가 Q만큼 큰 게 아니라 델타 V만큼 다시 또 생각을 해줘야 되죠. B의 온도도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Q만큼이 아니죠. Q보다는 작은 값으로 아마 크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고요. 답은 2번만 맞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250번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1 지금 2021년 수능 특강에도 엄청나게 많은 나오는 2점짜리하고 3점짜리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250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기억, 니은, 디귿을 조금씩 다르게 물어봐요. 알겠죠? 자, 250번 풀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51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에서 C를 따라 변하는 가정 가와 A, B, C를 따라 변하는 가정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의 가정은 등온 가정이고요. 나는 단열과 등적 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하고 C 가정에서 A, C 가정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했는데 아까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피는 팽창했죠? 늘어났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Q도 증가한 거야. 즉 흡수한 거죠. 오케이? 자, 보자. A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맞는 말이죠. 온도 변화가 없죠. 자, 니은 기체가 한 일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 지금 이만큼 일을 했잖아. 그럼 일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넓이를 얘기했잖아. 지금 요 A에서 C까지 가면서 요 면적 있죠? 면적만큼이 일한 거야. 무슨 말인지 해야죠? 근데 반면에 A에서 파란색 해볼게요. A에서 B에서 C로 간 경우에는 A에서 B에서 C로 간 경우에는 사실은 요만큼의 면적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야? 가가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기체가 흡수한 열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 자, 조금만 더 분석해 볼게요. A하고 B 가정 보자.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근데 지금 아까 단열 과정이라고 했잖아. 이게 0이야. 근데 일은 했어. 그러면 온도는 내려갔죠. 그쵸? 그리고 B에서 C 보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는 0이야. 왜? 등적, 부피가 변화가 없어. 근데 지금 온도는 증가했죠? 온도는 증가했어. 열을 흡수한 거죠. 자, 이걸 분석해 보면 얘가 흡수한 열량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랑 같다? 온도 변화랑 같다. 이거는 지금 온도 변화랑 같아. 근데 이 온도 변화량은 지금 요거랑 같은 거죠. 오케이? 지금 다시 원래의 온도로 돌아왔잖아. 지금 A라는 온도에서 다시 원래의 온도로 돌아왔으니까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온 거야, 얘는. 그치? 그럼 이거랑 같은 거야. 근데 또 뭐랑 같아요? 일한 만큼 같죠. 자, 그걸 따져보더니 뭐냐면 흡수한 열량은 온도 변화량과 같은데 이 온도 변화량은 다시 한 일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한 일과 같다. W만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A, B, C 가정에서. A, B, C 가정에서의 흡수한 열량은 한 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A, C 가정에서도 흡수한 열량은 한 일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한 일은 니은에서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가 흡수한 열 에너지도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즉 여기서 같다가 아니라 가가 더 크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검출기에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여기서는 이제 검측이 정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관측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관측하고 있을 때, 광자 A와 입자 B가 각각 검출기로부터 사광년 떨어진 전 P를 동시에 지나 A는 C의 속력으로, 빛의 속력으로, B는 V라는 속력으로 각각 등속 운동하며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기에 도달하였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사광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지나는 거리니까
사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4년 걸린다는 거야. 즉 A가 빛의 속도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P에서 요 검출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A가 이 P에서 검출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라고? 4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면에 지금 A는 B보다 1년 먼저 검출에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걸린다는 거야? 5년 걸린다. P에서 검출기까지 가는데 5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B와 같은 속도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자, B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B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B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전부 다 어디로?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즉 입자 B가 정지해 있고 요 P점과 이 검출기 요게 얼마의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얼마의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이 공간 전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정지한 입장에서 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 사광형보다 더 짧은 거리를 관측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보자 한번. P와 검축이 사이는 사광년보다 뭐하다고? 짧다로 바꿔줘야 되죠. 방금 얘기했잖아. P 입장에서는 지가 정지하고 얘가 전체가 이동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사광년보다는 짧아야 되죠. 자,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요 P가 이 공간 전체가 이 B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공간 전체가 이렇게 B를 지나는 순간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여기 B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다. 아니, 아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5년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 지금 요 길이가 뭐 한다고? 짧아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5년보다는 덜 걸리겠죠. 틀린 말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틀린 말이죠. 5년보다 뭐하다? 덜 걸려야겠죠. 왜? 지금 종과 전체가 되는데 기류축이 일어나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5년보다 짧아야겠지. 짧다로 바꿔줘야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그렇다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 자체에서 기류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5강령보다 아니 4강령보다 더 짧아진 거야. 그러니까 V라는 속도를 지날 때보다 원래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년보다 원래가 5년 걸렸다며 그럼 얘는 5년보다 덜 걸리겠죠. 길이가 짧은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알았죠? 자, 디귿번 검출계 속력. 그러면 우리 아까 사광년이라는 의미를 찾아 따져보자. 사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몇 년 동안 간 거? 4년 동안 간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광년의 속도로 V라는 속도로 간다고 했잖아. 얼마의 속도로? 5년이라는 그 걸린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쵸? 그러니까 이 V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4C가 돼야지 맞아 떨어지겠죠? 즉, 얘는 0.8C가 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2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상쇄성 이론을 할 때 여러분들 길이수축, 시간팽창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세요. 자, 2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절대온도 T1인 고요론에서 열을 흡수하여 5분의 1Q만큼 일을 하고 다시 T2만큼 열을 방출하는 열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Q란 열량이 요만큼이라고 나머지 다 방출한다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걸 빠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열 효율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전체 가한 열량분의 한 일. 또는 Q1분의 Q1 빼기 Q2였잖아. 그치? 그래서 1 빼기 Q1분의 Q2인데 카르노 기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카르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겠죠. 왜? 다른 걸 바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온도로 열 효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아까 열 효율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한 열 효율이 그렇죠? Q라는 열량을 가해서 5분의 1Q만큼 일을 했다라고 했죠? 그럼 얼마야? 열 효율은 5분의 1이에요. 이게 2라는 값이죠. 근데 이거를 온도로 바꾸면 1 빼기 T1분의 T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봐봐.
절여온의 절대 온도를 60켈빈 낮췄더니 열 효율이 2가 됐다. 이거를 식 하나 더 준 거죠. 이 2를 온도로 표현하는 얘기죠. 1 빼기 자 T1은 그대로인데 T2에서 얼마만큼 뺐대요? 60켈빈만큼 뺀 게 2가 된다. 근데 2는 아까 2가 5분의 1이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해보자.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이거를 5분의 1은 계산과정 쓰라고 됐으니까 1 빼기 t1분의 t2니까 이거를 t1분의 t1 빼기 t2로 하니까 t1은 5t1 빼기 5t2 그러니까 뭐 4t1은 5t2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씩 나왔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t1분의 t1 빼기 t2 빼기니까 60이 되고 이게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T1은 이 T1은 5T1, 5T2, 5, 6, 30이니까 300이 될 테고 이렇게 넘어가면 3T1은 5T2에 빼기 300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T1을 구하려고 쓰니까 그치? T2에 대해 정리하면은 T2는 5분의 4 T1이 되겠네. 그치? 그럼 다시 쓸게요. 이거 대신에 5 곱하기 5분의 4 T1 빼기 300이 되는 거죠. 즉, 5 약분되고 얼마가 되는 거야? 4T1은 빼기 300이죠? 이게 얼마야? 3T1이죠? 그러면 T1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00켈빈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T1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뭐 했냐면 처음에 열 효율을 공식을 쓴 다음에 주어진 조건 2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표현할 수가 있다. 60켈빈 낮췄을 때 그때 열 효율은 2배가 된다. 그치? 그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을 세워서 T1과 T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실전 문제 풀어봤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풀으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